챕터 3 파트 2를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알칸의 노멘클레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원리는 되게 간단하고요. 가장 먼저 보면 그 취향기 위치를 그 숫자적으로 쓰는 게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어떤 취향기가 있는 것인지 그 이름을 써주는 것, 그리고 페어런트 체인,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페어런트 체인 이름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추가적인 의미의 펑셔널 그룹에 대한 이름을 쓰는 것이죠. 일단 페어런트 체인을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정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알칸이기 때문에 가장 그 하이드로카본 체인이 연속적으로 가장 긴 longest continuous chain을 정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면 이 체인이 여기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보다는 여섯 개 체인이 더 길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섯 개 체인이 페어런트 체인이 되면서 이름은 헥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취향기로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7개 카본 체인이 가장 길기 때문에 헵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봤는데 둘 다 6개의 취향기 길이, 카본 수가 동일하다면 이 브랜치 포인트가 더 많은 쪽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오른쪽인 경우는 6개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브랜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가 않죠. 취향기는. 하지만 이렇게 페어런트 체인을 결정하는 경우는 2번과 3번 카본의 각 며칠. 그래서 두 개의 취향기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있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이 체인이 페어런트 체인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빨갛게 표기된 체인이 페어런트 체인이 되었고, 이제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요. 넘버링은 이제 위에서부터 1번이 되는 1, 2, 3, 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2, 3, 4가 되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있을 텐데, 이때 방법은 취향기가 있는 브랜치 포인트가 첫 번째 있는 브랜치 포인트가 먼저 오는 넘버링 순서를 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1번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4번과 5번에 각각 취향기가 있는 그런 넘버링이지만, 위에서부터 1, 2, 3, 4가 되게 되면 3번과 4번의 취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3, 4번의 취향기가 있는 위에서부터 1번이 시작되는 이 넘버링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첫 번째 취향기가 그 동일한 넘버링을 받는 경우는 두 번째 취향기가 더 빨리 넘버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처럼 위에서 1, 2, 3, 4가 되는 경우는 취향기 3개가 3, 6, 7번 카본에 있는 것이고, 아래 여기서부터 1, 2, 3, 4가 되는 경우는 3, 4, 7번 있지. 즉 두 번째 취향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밑에서부터 1, 2, 3, 4가 되는, 이렇게 해서 취향기의 넘버링까지 정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취향기 이름을 취향기가 무엇인지 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보면 페어런트 체인이 9개의 카본을 가진 로난이고요. 이게 먼저 결정이 됐고, 넘버링은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 취향기가 세 종류가 남아 있고,
여기가 1번이기 때문에 3번 위치에 에틸, 4번에 메틸, 에틸 7번에 메틸 이렇게 세 개의 저항기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위치니까 3에틸, 4번 위치에 4메틸, 7번 위치에 7메틸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동일한 저항기인 경우는 4메틸, 7메틸이 아니고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4, 7 다이메틸이라고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 그 동일한 카본에 두 개의 저항기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4번 카본의 메틸과 에틸이기 때문에 4메틸, 4에틸 동일한 넘버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IUPAC에 의한 이름은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헥산인 경우를 보도록 하면 페어런트 체온이 6개의 카본을 가진 헥산이고 넘버링은 위에서부터 하는 게 1번, 2번, 3, 4, 5, 6 그리고 따라서 3번 위치에 메틸이라는 취향기가 하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3메틸 헥산이라는 IUPAC 이름을 어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카본 수가 늘어났는데요. 페어런트 체인이 카본 9개짜리예요. 따라서 노난이 되는 것이고 이제 취향기가 3개가 있네요. 오른쪽에서부터 1번을 해주는 것이 취향기를 빠른 번호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 되고요. 따라서 3에틸, 4메틸, 7메틸이나 동일한 화학명을 가진 경우 이 경우는 메틸이겠죠. 두 개의 메틸이 있기 때문에 다이메틸로 표기를 해주고 있는 위치만 4, 7, 4, 7 다이메틸 노난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에틸과 메틸을 어떤 그룹을 먼저 써줍니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제일 첫 번째 글자 취향기에 화학명의 알파벳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메틸의 M보다는 에틸의 E가 알파벳에서 앞서기 때문에 3H를 먼저 써주는 것이죠. 이때 다이나 트라이 이런 것들은 이 알파벳 순서에서는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것이죠. 순수하게 여기 있는 화학명의 알파벳 순서를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경우는 이제 이 브랜치 되어 있는 취향기가 있는 경우는 요거 자체를 별도 이름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페어런트 체인이 있고 2번과 3번 위치에 다이 메틸이 있고 여기는 2 메틸 프로필이라는 이름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멘클레처에 대해서는 IUPAC이 결정을 해준 노멘클레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알칸의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가기 전에 뭐 간단한 알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칸 우리가 뭐 파라핀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상당히 안정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학 물질과 반응성은 낮습니다.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알칸 자체가 이미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고 상당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을 태우게 되면 연기가 발생이 되고 CO2와 물 그리고 발열 반응에서 CO2와 물이 나오게 되고 가장 카본이 적은 메탄인 경우에 할로게네이션을 통해서 1개의 클로리네이션, 2개의 클로리네이션, 3개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처럼 4개까지 레디칼 리액션이 되는 이런 반응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개요이고요. 보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는 알칸의 사이즈가 크지만 즉 카본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면 비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즉 보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는 카본 수가 늘어나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가집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알칸의 카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디스펄전 폴스 역시 증가를 하게 되고 따라서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를 올려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피겨 3-4에서는 카본수 알칸에서 하나부터 14개까지 X축으로 놓고 Y축에 두 가지 멜팅 포인트와 브라운 컬러는 보일링 포인트인데요.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특히 보일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카본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요. 멜팅 포인트 역시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카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멜팅 포인트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PPT 포인트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꼭 유념을 해야 될 것은 동일한 카본을 가진 알칸 중에 지난 시간에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모라고 해서 하나는 스트레이트 체인, 하나는 브랜치드 체인 두 종류의 알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종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스트레이트 체인 알칸의 보일링 포인트는 더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 이유는 브랜치드 체인 알칸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체인이 짧기 때문에 슈페리칼한 그런 모양을 좀 더 갖추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스트레이트 체인 알칸이 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스펄전 폴스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간이 디스펄전 폴스가 커지는 것이죠. 알칸 간에. 따라서 브랜치드 체인 알칸보다는 동일한 카본의 스트레이트 체인 알칸의 보일링 포인트는 더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3의 마지막 그 파트이기도 하고 이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챕터 4 그리고 챕터 5까지 쭉 여러가지 형태의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컨포메이션이라는 첫 번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컨포메이션은 알칸에서 가장 적용이 잘 되는 그런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인데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라는 정의는 3디멘sional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발생이 되는 아이소모인 것이죠. 파트 1 강의에서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모인 경우는 XY축이라는 평면 관점에서도 이미 두 개 이상의 아이소모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게 2D라고 보면 컨포머부터 혹은 컨포메이션부터는 XY축만으로는 두 개 이상의 아이소모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물질을 보여줘요. 하지만 Z축이라는 3D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아이소모가 다른 물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3D 기반의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라는 이론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3D를 기반으로 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을 해줘야 된다.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 중에 이제 컨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먼저 소개를 챕터 3에서 할 텐데요. 이 컨포메이션은 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안에서 그래도 좀 가장 좀 단순한 그런 개념일 수는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보다는 여기 모델을 보도록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그 까만색은 카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의 흰색과 이게 퍼플은 사실 여기 세 개가 다 하이드로젠인데 구분을 위해서 다른 컬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몰레큘은 에탄입니다. CH3, CH3, C2H6 에탄이고요. 자, 이 물질을 뭐 이렇게 보면 그 특별한 게 없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봤을 때 두 개의 카본이 서로 일직선에 있을 때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자, 이러한 형태의 에탄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 이 에탄의 카본과 카본 간의 그 시그마 본드는 시메트릭한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 싱글 본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에너지만 있으면 로테이션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특징이 되죠. 자, 좀 전에 60도가 로테이션 하기 전 상태와
60도가 로테이션이 되었을 때 이 두 개는 2D 관점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3D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물질과 로테이션 된 이후의 물질 두 개는 다른 에너지 값을 갖는, 즉 다른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스테레오 아이소모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시그마 본드의 로테이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아이소모를 컨포머, 그런 현상을 컨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PPT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컨포머라 하면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아이소모이냐 하면 3D 관점에서 서로 다른 어레인지먼트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소모를 컨포머라고 하고, 이때 다른 어레인지먼트는 그 싱글 본드인 시그마 본드의 로테이션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어레인지먼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챕터 3에서는 세 종류의 알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에탄, 프로판, 부탄. 그래서 에탄과 프로판은 상당히 좀 단순하고요. 부탄에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그 컨포머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서 컨포머를 보여주는 것은 되게 그 이해가 쉬운데 종이에 쓰기는 어려워요. 이 모델을 종이에 어떻게 쓸 것이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소홀스 방법인 경우는 여전히 보면 3D 관점에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뉴만 프로젝션 방법이 컨포머를 종이에 표기하기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카본 두 개 중에서 그 볼드체로 나타있는 이 세 개의 본드는 여러분들 관점에서 앞에 있는 여기 세 개의 본드를 종이에 이렇게 볼드로 그림을 그린 것이고, 그냥 좀 얇은 실선은 뒤쪽에 있는 CH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론트 카본과 숨어있는 백 카본, 프론트 카본과 숨어있는 백 카본을 종이에 이런 형태로 그리는 뉴만 프로젝션이 좀 더 일반화된 컨포머를 종이에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탄에서 보면 두 개의 컨포메이션 상태가 가능한데, 하나는 스태그드 폼이 있고 두 번째 이클립스 폼이 있어요.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모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스태그드 폼인 경우는 CH 본드 6개가 중첩성이 가장 낮은 상태인 것이죠. 즉 토셔널 스트레인 자체가 가장 미니멈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그런 형태가 스태그드 컨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다시 60도로 돌리게 되면 6개의 CH 본드가 앞에 있는 CH 본드 3개와 뒤에 있는 CH 본드 3개는 가장 겹치는, 즉 이클립스 상태의 컨포메이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장 언스테이블한 그런 컨포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본 두 개의 에탄인 경우에 컨포머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 것이고, 첫 번째 안정한 컨포머는 스태그드 폼, 그 다음에 60도를 돌리면 이클립스 폼이 가장 언스테이블합니다. 따라서 에탄은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이런 스태그드 폼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 뭐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긴 했는데요. 그냥 두 종류입니다. 에탄인 경우는 두 종류고, 에너지 값이 높은 게 이클립스 폼, 에너지 값이 낮은 게 스태그 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도를 돌릴 때마다 각각 스태그와 이클립스, 다시 이클립스가 교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때 이클립스 폼과 스태그드 폼 간의 에너지 차이는 에탄인 경우에 12kJ/mol 정도가 되고, 그 이야기는 CH 이클립스 폼으로 볼게요. 세 개의 CH 본드 간의 토셔널 스트레인에서 토탈 12kJ/mol이기 때문에 하나의 CH 간의 이클립스 폼은 약 4kJ/mol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판, 카본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프로판을 보도록 할게요.
프로판은 카본이 하나 더 늘어나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카본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이드로젠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이드로젠. 자, 에탄과 동일하게 1, 2번 카본을 동일한 직선상에 놓고 나머지 세 번째 카본은 CH3라는 그냥 치환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이클립스 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이클립스 폼이죠. 그래서 CH, 1번 카본의 CH와 2번 카본의 CH3가 겹치는 것이죠. 이 토셔널 스트레인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나머지 두 개, 1번 카본의 CH, 2번 카본의 CH 이클립스 되어 있어요. 4kJ/몰. 역시 나머지 CH가 이클립스 되어 있죠. 4kJ/몰. 그리고 CH와 2번 카본의 CH는 여기가 좀 더 벌키하기 때문에 약 6kJ/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프로판인 경우는 이클립스 폼 그리고 안정한 스태그드 폼 이렇게 두 개의 컨포머가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이 두 개의 에너지 값은 CH3와 CH가 6kJ, 4kJ, 4kJ, 즉 전체적으로는 14kJ/몰만큼 두 개의 컨포머 간의 에너지 차이는 난다는 것이죠. 이 차이만 에탄과 프로판에 있는 것이에요. 일단 프로판인 경우는 해서 당연히 이러한 스태그드 폼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60도가 돌아와서 이클립스 폼이 되게 되면 14kJ/몰만큼 언스테이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이블한 이러한 스태그 폼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 카본 4개짜리 부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카본이 4개가 되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컨포머의 종류가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안정한 폼을 우리가 새롭게 엔티 컨포머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엔티 컨포머는 가장 벌키한 라지스트 서브스티언트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180도 방향으로 그러한 지오메트릭한 어레인지먼트를 엔티 컨포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자, 모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보게 되면 카본이 4개이기 때문에 부탄이 되는 것이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2번과 3번 카본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일한 라인으로 놓고 1번과 4번 카본은 치환기가 되는 것이에요. CH3라는 각각 두 개의 치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엔티 컨포머는 이러한 형태의 어레인지먼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2번과 3번 카본에 각각 치환기로 있는 CH3가 180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스태그가 되어 있는 상태 중에서도 가장 안정한 그런 컨포머라는 것이죠. 즉 부탄은 특별한 외적 요인이 없다면 이러한 엔티폼으로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티폼 말고 또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또 내리는 두 번째 관점이 고시 컨포메이션이라는 것인데, 이 고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치환기 두 개의 CH3, CH3가 60도 정도로 상당히 건접된 상태, 즉 이클립스가 된 건 아니지만 스태그드 상태이긴 하지만 CH3, CH3가 60도 정도로 매우 건접된 상태, 따라서 이 두 개의 CH 간의 토셔널 스트레인은 없지만 이 벌키한 두 개가 건접됨에 따라
여기에 나오는 리펄전 포스가 발생이 돼요. 밀어내고자 하는 그게 약 3.8kJ/몰 정도의 이 경우에 우리가 토셔널이 아니고 스테릭 스트레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즉 벌키한 그룹이 어느 정도 건접되었을 때 리펄전 포스가 발생되면서 나오는 스트레인을 우리가 스테릭 스트레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탄인 경우에 가장 안정한 이러한 스태그드 폼은 엔티폼, 여기가 이제 에너지를 제로 베이스로 우리가 놓고 항상 비교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형태의 스태그 폼은 이러한 고시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스테릭 힌더런스 때문에, 스테릭 혹은 스트레인 때문에 약 3.8kJ/몰만큼 엔티폼보다 조금 더 언스테이블한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스테릭 스트레인이라 하면 이제 이 경우는 CH3 가장 벌키한 두 개의 그룹이 상당 부분 건접함에 따라 발생이 되는 그러한 상태. 이게 이제 고시폼이라고 약 한 60도 정도 건접됨에 따라서, 그래서 3.8kJ/몰 정도의 스테릭 스트레인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이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테이크 폼은 두 종류가 새롭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정한 엔티폼, 두 개의 메칠이 180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칠이 60도 정도로 건접되었을 때 고시폼이라는 또 다른 스테이크 폼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개 컨포머 간의 에너지 값 차이는 약 한 3.8kJ/몰 정도가 됩니다. 것이죠. 자, 나머지는 이제 이클립스 폼인 것이죠. 다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엔티폼이 이렇게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60도를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클립스 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보면 CH3가 투 페어, 두 개가 그 중첩이 되기 때문에 토셔널 스트레인이 각각 6, 12kJ/몰, CH가 이클립스가 되니까 4kJ/몰, 전체적으로는 12, 4해서 16kJ/몰이 되는 것이죠. 다시 60도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메틸과 메틸이 고시폼으로 존재하는 스테릭 스트레인이 3.8kJ/몰 만큼 발생이 되는 이러한 고시폼이 되는 것이고, 다시 60도를 돌렸을 때 가장 언스테이블한 이클립스 폼이 발생이 돼요. 이 경우는 CH3가 그대로 이클립스가 되기 때문에 가장 언스테이블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9kJ/몰만큼 토셔널 스트레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탄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이런 엔티폼으로 존재하지만 아주 거의 뭐 무시할 양이긴 하지만 이러한 가장 에너지 값이 높은 그런 이클립스 폼도 존재는 할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60도로 돌리게 되면 역시 CH3가 60도로 매우 건접되어 있는 고시폼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60도를 돌리게 되면 이클립스 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60도로 돌리게 되면 가장 안정한 엔티폼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앞에서 설명이 다 됐지만 가장 언스테이블한 19kJ/몰이 발생이 되는 CH3 이클립스가 되는 경우는 요 토셔널 스트레인에 의해서면 또 11kJ/몰, 그 다음에 나머지 CH 간의 이클립스에 의해서 4kJ 해서 8, 전체적으로는 11 하면 19kJ/몰이 가장 언스테이블한 그런 이클립스 폼에서 발생했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테이블 3-5에서 토셔널 스트레인에서 발생되는 그 CH 간의 이클립스 4kJ/몰, CH3 간의 이클립스 6kJ/몰. 그다음에 이제 고시폼에서 발생이 되는 스테릭 스트레인에 의해서 3.8kJ/몰. 이러한